베트남은 그동안 한국의 투자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는 수치상 중진국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베트남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 지원과 기술 전수에 의존해가며 성장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 베트남의 더러운 민낯이 드러나면서 한국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철저하게 중국과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인데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을 전수할 것을 요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한국 기업들을 압박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한국의 기술을 배웠다고 생각했는지 베트남 언론들은 더 이상 한국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으며 베트남 국민들 역시 언론들의 말을 환영하며 이제는 베트남에서 한국은 떠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은 교육을 못 받아 항상 베트남 언론에 놀아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베트남 언론들의 선동에 속아 한국 제품 불매우 운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기술력을 이미 뛰어넘었다. 이 말은 지금 베트남 국민들에게서 유행처럼 돌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얻은 베트남은 한국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베트남 정부를 지켜본 국민들은 드디어 베트남도 할 수 있다는 감격에 차올라 해당 프로젝트는 엄청난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소식에 의하면 베트남이 단독으로 주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결국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기술력 부족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베트남 당국은 다시 한번 한국의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은 그동안 모든 경제와 관련된 산업들은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트남 산업들은 한국의 의존도가 심각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베트남 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포함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포함하면 무려 35%에 이를 정도로 한국 기업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말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경제는 한국에 종속되었다 싶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베트남 언론들은 이제는 한국의 도움 없이도 베트남의 경제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며 한국의 기술력과 베트남의 기술력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는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할 때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베트남 국민들을 다시 한번 가스라이팅을 하며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을 더욱더 부추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베트남의 언론사들이 보도하는 내용들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에서 반한 감정을 심어주기 위해 언론을 통제한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채택하는 베트남은 언론마저 공산당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베트남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은 거의 베트남 공산당의 생각과 일치하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베트남의 반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 베트남 공산당이 코로나로 민심을 잃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베트남의 경제와 문화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한국에 많은 의존성을 보이면서 베트남 국민들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믿음이 각별해졌습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베트남 공산당이 반한 감정을 심어주고자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기술의 경쟁력을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선전해온 베트남의 기술 자립을 고취시키기 위한 행동이었는데요. 바로 베트남 중북부 호아빈성에서부터 북부 설라성까지 이어지는 길이 85km의 고속도로 공사입니다. 해당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산업단지와 국가 관광지역 등을 서로 연결시키며 정치 및 경제 중심지와 서북지역 간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목적의 공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교통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사회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관합작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베트남의 기술력을 과시하려고 진행한 사업으로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은 배제하고 베트남 민간 건설사들로만 구성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언론을 통해 베트남의 기술로만 완성되는 첫 번째 민관합작 고속도로라며 연일 보도를 진행했고 베트남 국민들의 엄청난 기대 속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건설사들은 뚝딱 만들어버리는 고속도로를 베트남 건설사들은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히며 사업이 좌초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를 보자면 공무원들과 베트남 건설사들 사이의 커넥션으로 비리들이 터지고 기술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각종 문제들이 하나둘씩 쏟아지기 시작한 것인데요. 거듭된 사업 예정지 변경, 총사업비 증감, 지방정부의 관리 역량 부족, 민간 투자자 및 신용기관에서의 자금 조달 제한 등 총체적 난국 상황을 맞이하며 해외 기술 투자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설라성 인민위원회가 이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합니다. 애당초 기술력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베트남 정부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결국 베트남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대건설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인 VN 익스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결국 베트남 당국은 해당 고속도로 사업을 무기한 중단할 것을 선포하고 해당 사업의 완공을 위해 한국의 현대건설에게 사업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에서 그렇게 외치던 베트남의 기술 자립은 이미 물 건너갔고 엄청난 창피를 무릅쓰고 한국에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역시 베트남은 이런 결말을 맞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한편 베트남 당국은 현대건설에게 해당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한 차례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현대건설이 과도한 사업 구상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급하게 투입되는 만큼 어느 정도의 돈은 받아야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대금 지불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베트남 정부에서 제시한 공사 대금 지급 방식은 일단 고속도로를 현대건설이 완공한 후에 15년 동안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공사 대금 대신 가져가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산정한다고 하는데 나름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현대건설에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사업 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했지만 베트남이 제안한 지불 방식은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방식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사업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원한 이유가 현재 베트남의 경제 위기와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 베트남 공산당 리스크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언론 플레이로 인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국민들은 고속도로 건설이 중단된 이유가 현대건설이 고속도로 사업에 참여 안 시켜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베트남을 완전 철수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베트남 공산당의 언론 통제 수준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되는데요. 베트남이 자신의 위치에 대해 깨닫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